이번 시간에는 사주 중에서 욕심이 많은 사주가 어떤 구조의 사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욕심이라는 것은 뒤집어서 보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을 잘못 가지게 되면은 욕심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불행해지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불행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욕심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욕심이 왜 생기느냐 하면 그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주에서 욕심이 많은 사주는 어떤 구조의 사주가 욕심이 많게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욕심이 많은 것은 왜 욕심이 많으냐 하면은 지금 여기 대체적으로 한 6가지 종류로 이렇게 욕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대충 나열을 했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죠.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예외적이고 특별하고 또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투자했는 거라든가 내가 노력했는 그 외에 별도로 내가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번째는 자신의 역량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그런 데서 이제 욕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또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욕심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외에 또 한 개는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누구나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굉장히 그거는 하찮은 것이고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그거를 부러워하게 되고 거기에서 욕심이 나와서 무리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욕심이 생기는 큰 원인이 하나인데, 뭐, 욕심이 생기는 거는 뭐, 이걸 한마디로 욕심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우리가 욕심이 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노력이나 투자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무리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 욕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10년 안에 뭐 1000억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욕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는 이거는 원대한 목표가 될 수가 있죠. 1억을 가진 사람이 10년 안에 1000억을 벌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한다면은 이거를 자체를 가지고 욕심이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전혀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1억을 가지고 1000억을 만들기 위한 어떤 비상한 아이디어라든가 비상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1억을 가지고 100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그러니까 노력이 따라오지 않는 1000억 이런 것을 기대했을 때는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억을 만들겠다. 이 자체는 전혀 무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물질적인 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죠. 뭐 학생이라면은 뭐 학생이 뭐 전교에서 뭐 D에서 한 10%에 속하는 뭐 이 정도의 그러니까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뭐 서울대에 진학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뭐 이제 고3이라고 하면 칩시다. 이게 고3 학생이 전교에서 D에서 10%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학생이 지금 가을에 내가 서울대에 진학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 이거 자체는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노력,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이런
내가 그거에 걸맞는, 서울대를 갈 만한 걸맞는 어떤 행동 또는 노력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모하게 서울대를 가겠다. 뒤에서 10%에 속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욕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노력이라든가 현재 처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너무 큰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거에 따르는 노력을 안 한다면 노력 없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욕심이라는 것은 무리한 그 결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 대비 그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을 때 내가 투자를 했거나 노력을 했거나 뭐를 했는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결과를 원할 때 그게 욕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의 원인은 대체로 보면 이런 정도의 욕심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보면 이제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특별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거기서 예외적인 취급을 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무임승차를 막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임승차를 원하는 데서 욕심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든가 또는 요행을 바라는 어떤 일들 이런 것에서도 욕심이 나올 수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재능, 노력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욕심이 나올 수 있고 내가 노력이나 투자했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원할 때 이때도 역시 욕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뭐 충분히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주변에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또 욕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구급 공무원이다 이러면은 구급 우리가 이제 구급 공무원이 제일 낮은 계급이 구급이 될 수 있는데 이 구급 공무원이 처음에 구급 공무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공무원을 되기 위해서 너무나 갈망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서 이제 겨우겨우 뭐 몇백 대 1이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는 노심초사해서 겨우 이제 공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구급 공무원이. 그러니까 막상 그런데 돼서 공무원 생활을 해보니까 일도 너무 많고 월급은 너무 작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다른 데가 없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 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가진 거 지금 또 이 구급 공무원을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거를 까먹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 내가 이제 구급 공무원이 됐을 때 그거를 구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은 노력을 했던 거 그거는 까먹고 그거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서 하니까 거기에서 또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꼭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나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젊은 청춘 20대 30대 남자 여자는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친구 없는데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굉장히 갈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이렇게 딱 됐을 때 금방 다른 거는 또 없나? 다른 한눈을 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이렇게 된 남자나 여자들이면 이제 결혼 정년기에서 약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노총각이 되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빨리 그 누군가 그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어지간하면은 내가 어지간한 사람을 만나면은 결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해가지고 결심을 막 결혼할 때는 이게 최선인가? 뭐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것, 그거에서 욕심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6가지 부류로 제가 한번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해봤지만은 크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은
내가 어떤 그 노력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했는 것에서 그거에 걸맞지 않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도 될 수 있고 남녀의 그 이성 문제에 있어서도 욕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결혼할 때도 욕심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는 이 정도인데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세속으로 비교하면 뭐 재벌이라든가 또는 뭐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데 이걸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것도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그게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대칭이 안 되는데 서로가 균형을 갖출 수 없는데 결혼을 하면 그게 욕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또 그 결말이 굉장히 또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욕심의 끝에는 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자제를 하는 게 좋은데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욕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이성을 가지고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잘 다스림으로써 욕심이 잘 다스려져야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로 물질적인 면으로 얘기한다면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욕심을 자꾸 내게 되면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돈이 한 천억쯤 있다. 이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자죠. 부자인데 이 사람이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시면 너무너무 자신이 가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더 무리한 거를 하려고 하고 계속 더 확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욕심이 결국은 불행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욕심의 근본적인 것들이죠. 도박이라든가 뭐 어떤 요행을 바라고 뭔가를 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욕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박이라든가 요행이라든가 나는 예외라든가 또는 무모한 도전,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해 가지고 또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대, 내가 평소에 노력했던 거나 내 실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한 60점밖에 시험을 얘기하면 한 60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모한 생각에서 내가 뭐 90점, 뭐 100점 이런 거를 기대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매우 불행한 결과로 연결돼서 그것이 또 불행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속세를 떠나는 사람도 나오고 굉장히 건강이 악화돼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가능한 한 이성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걸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상으로 욕심이 많은 사주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사주에서는 욕심이 많은 사주가 대체적으로 급제와 편제가 욕심과 관련됩니다. 그 외에 이런 거는 이제 급제와 편제는 주로 물질과 관련된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편인 같은 경우도 욕심과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물질보다는 좀 다른 면에서 다른 면의 측면에서의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욕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급제와 편제가 사주에서 큰 욕심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급제나 편제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잘 다스려지지 않는 사주라면 대체로 욕심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이라고 하면은 사주에서는 급제와 편제가 욕심과 관련되는 십신이 되죠. 근데 이 급제와 편제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급제와 편제가 사주에서 나쁜 역할을 하거나 귀신의 역할 그런 거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격국의 사주 급제격 그러니까 월급격이나 양인격 또는 편제격 사주가 편제를 용신으로 쓰는 사주가 격국이 파격이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욕심이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거꾸로 욕심에 비해서 너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편인이 강한 사주,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욕심이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 그런 욕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주에서는 욕심이 많은 욕심이 많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게 급제와 편제, 그리고 편인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사주, 그러한 사주가, 욕심이 많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주가 되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월급격이나 양인격, 월급격이나 양인격 사주, 이렇게, 묘월의 을목인데 해묘합하고 간목이 떴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정관이라든가 식이나 재가 이렇게 잘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욕심이 많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해지는 거죠. 욕심이 많으면 거꾸로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역량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것을 원하고 또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또 이런 경우는 이제 6월 경금으로 양인격이죠. 양인격에 급제가 떠 있는데 이 급제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구조라면은 역시 욕심이 많은 사주가 돼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월급 양인격 외에 상관격 사주도 욕심이 많은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상관격 사주가 이렇게 일간이 굉장히 약하죠. 이런 구조라면 여기에 뭐 신금이나 유금이 있지 않다면은 이제 신약한 금수상관격이란 말이에요. 신약한 금수상관격이면은 이 상관성이 발달되어 있다는 말은 상관은 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관은 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 돈, 뭐 여자 이런 거를 굉장히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많게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상관이 인성을 만나서 상관 폐인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관이 그냥 다스려지지 않고 흉신상관이 다스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은 재성을 굉장히 갈구하게 되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주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강하면서 저 상관이 운이든 원국에서든 상관 폐인되거나 상관 생제되거나 이렇게 다 쓰러지면 또 욕심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욕심이 많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월급격이나 양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의 사주가 관사를 만나 가지고 잘 다스려진다면은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그 어떤 뭐 한 행위에 따르는 만큼 노력도 하고 그 결과가 정당한 결과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욕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월급이나 양인격 사주가 또 상관격 사주가 저렇게 파격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십신에서 급제와 편제가 욕심과 관련된다 그랬어요. 급제와 편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급제와 관련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상관은 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한 상관격이 격국이 파격되면서 재를 못 받죠. 이런 구조는 그냥 상관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그러면서 재를 못 받고 또는 인수도 못 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성이나 인수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파격이 돼 버리면은 지나치게 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제로 인해서 욕심이 많은 사주가 될 수 있는데 편제격 사주가 격국이 잘 이루어지면 욕심이 많은 사주가 아니죠. 욕심이 잘 다스려진 거죠. 그런 케이스는. 그런데 파격이 돼 버리면은 욕심이 많은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첫 번째가 제극인이라든가 제다 신약 사주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이제 자월 간목에 여기가 이제 자진 합해가지고 인수격이죠. 인수격인데 여기 무토를 보니까 제극인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제극인 사주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내면서 그 제극인이라는 것은 이제 욕심이 많아서 어떤 인성을 파괴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주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신약하면서 제다 신약해서 재성을 다루지 못한 거, 재성을
편인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간이 약한데 너무 많은 재성이 있어서 이런 것도 역시 욕심이 많은 사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요거는 이제 재물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편인이 강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은 이런 무임승차를 원한다든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망각한다든가 또 요행을 바라는 그런 형태로 욕심이 나오기 쉽습니다. 꼭 이거는 재물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인성이 강한 사주는 재물과는 관련이 없을지라도 살아가는 데서 대체적으로 무리한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무리한 대우, 그러니까 나는 예외적이고 특별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욕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꼭 물질이 아닐지라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연애사에서도 그럴 수 있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불행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편인성이 너무 강해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에서 그러면 이제 사주 구조상으로는 이제 이런 구조의 사주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 뭐 추가로 한다면 이제 매우 신약한 사주들, 신약한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무모한 욕심을 내기가 쉬운데 왜 그러냐면은 신약한 사주들은 그 주체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또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꾸 비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욕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예시를 하지 않았지만은 신약한 사주들도 욕심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주변에 있는 것과 자꾸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되게 강합니다. 이 월급이나 양인격 같은 경우는 주변과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객관화시키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강한 게 월급이나 양인격이 될 수 있는데 신약한 사주들, 그런 사주들은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나를 자꾸 일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제가 예시는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신약한 많이 조금 신약한 거는 괜찮지만 많이 신약하면서 사주가 파격이 되면은 역시 욕심이 많은 사주의 분류에 그런 사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욕심이 많은 일주가 어떤 거냐, 일주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때 일주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욕심이라는 것에 십신, 우리 사주상으로 욕심이라는 것은 주로 겁재와 편재로 인해서 욕심이 나옵니다. 겁재와 편재,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좀 다른 걸로 편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십신이 아닌 걸로 하면 이제 신약한 거, 신강신약에서 이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십신으로 얘기하면 급제와 편제가 욕심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일지에 이렇게 겁재가 있는 일주들, 그러니까 병호일주나 정사일주나 무호일주나 기사일주, 임자일주, 계해일주, 이런 일주는 일지 겁재들이에요. 일지 겁재들이라서 대체적으로 욕심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임자일주라든가 병호일주, 정사일주 이런 경우는 특히 욕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음간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죠. 이 계해일주나 기사일주나 이런 경우는 이제 음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욕심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자라든가 병호, 정사 이런 것들은 다 욕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정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사는 지장간에 이렇게 무경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겁재와 상관과 재성, 그러니까 겁재와 상관과 재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무모하게 욕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어찌됐든 이 양간이 편제를 봤을 때가 더 극심하게, 더 심하게 욕심을 부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일지 겁재인 경우고, 요거는 일지 편재를 가진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진일주, 갑술일주, 을축일주, 을미일주, 병신일주, 정유일주, 경인일주, 신묘일주, 요런 거는 다 일지에 편재가 있어서 역시 이런 사주 격국이
파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편제가 잘 다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모한 욕심을 피우는 그런, 그러니까 욕심이 많죠. 항상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주일지라도, 이런 일주를 가지고 있는 것일지라도 사주 전체 구조가 격국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욕심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욕심이 잘 다스려진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의 일주가 만약에 그 사주 전체 격국이 파격이 돼 있다 그러면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욕심이 많은 일주에 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 중에서 욕심이 많은 사주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첫 번째 욕심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불행해지죠. 욕심이 많게 되면은. 그러면 욕심이 왜 나오느냐?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역량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망각하는 것, 또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무임승차를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에서 이제 욕심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노력하거나 투자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욕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원대한 거, 그거를 가지고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대한 목표를 가졌으면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한다면은 그것이 도달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 자체를 가지고 욕심이 많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원대한 목표를 세워놨지만은 그거에 따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려놓고 그 결과를 원한다면, 그러한 결과는 갖고 싶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은 사주에서 욕심이 많은 사주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명리상으로는 욕심이 많은 사주가 주로 급제와 편제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구조, 사주 전체 구조적으로 급제와 편제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구조가 됐을 때 욕심이 많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욕심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